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19쪽에서 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환경에 따른 우리 국토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국토의 영역, 위치, 그 다음에 영공, 영해, 영토 개념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우리 국토를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걸 지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 국토는 굉장히 많은 산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맥들이 이어져 있지요.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산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하나로 쭉 이어져서 뻗어나가는 지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산맥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해요. 자,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되겠죠. 여기를 우리는 북부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또 휴전선 남쪽부터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 지역까지를 중부지방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지방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 요 중부지방 남쪽을 당연히 남부지방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북부지방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중부지방인지 남부지방인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기예보를 보는데 영남지방은 흐리고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영남지방이라 화면으로 봐서는 남부지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남부지방 중에서도 어디가 영남지방에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말 중에는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북부, 중부, 남부 외에도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통적인 지역 구분인데요. 교과서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 지역 구분이고요. 이 전통적인 구분은 오늘날 행정구역의 이름을 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지역을 구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분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부터 북방의 여진족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령고개 근처에 군사기지인 천령관이라고 하는 기지를 세웠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천령관의 북쪽이다 해서 관북지방, 또 오늘날의 강원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천령관의 동쪽이다 해서 관동, 서쪽은 관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천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을 관북, 동쪽을 관동, 서쪽을 관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관동지방은 다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영동지방, 서쪽은 영서지방,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경기도라고 하죠. 경기지역. 이 경기라는 말은 왕이 머물러 있는 수도, 도읍지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 주변을 경기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지방의 서쪽 바다를 경기해라고 불렀는데, 이 경기해의 서쪽이다 해서 해서지방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지방이요, 관서지방과 경기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충북 제천에 가면 인공저수지인 의림지가 있고요. 경기 지역을 가로지르는 한강 외에도 충청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옛날에는 호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호강. 이래서 이 호강의 서쪽 지역이다 해서 호서지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호강의, 그러니까 금강의 남쪽 지역을 호남지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조령이라고 하는데요. 새 조자에 고개 령자, 그래서 새제, 고개가
우리말로 제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문경세제, 조령이에요. 조령. 이 조령 역시도 남쪽의 왜구가 서울까지 진격하는 걸 막기 위한 조령관이라고 하는 군사시설을 지었고요. 고개가 너무 험준해가지고 새가 넘어 다닐 수 있는 고개다 이래서 문경세제 또는 조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령 남쪽 이래서 여기를 영남지방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런 지역 구분은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어요. 이 철도 라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철도 라인을 부를 때는 무슨 선 이렇게 부르는데요. 호남 지방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는 호남선 철도입니다. 또 저 충청도 아산 지역에 가면은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대학교의 이름은 이 호서지방이잖아요. 지역 이름을 따서 호서대학교라고 지었답니다. 뭐 비슷한 예로 뭐 영남대도 있고요, 호남대학도 있고요, 경기대학도 있고,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대학교 이름을 짓기도 해요. 또한 경기지방과 강릉지방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는 태백산맥 동쪽을 영동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영동지역까지 연결했다 이래서 이걸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배운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고속도로, 대학교, 철도 또는 고개나 강의 이름 등 우리 생활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국토에는 많은 산맥과 강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산맥과 강, 또 군사 요충지 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데요.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부지방, 그 다음에 휴전선 남쪽에서 소백산맥과 금강하류 지역을 중부지방, 소백산맥과 금강하류 남쪽 지역을 남부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천령관을 기준으로 관북, 관동, 관서지방으로 구분하고, 또 서울, 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 해서지방으로 구분하고, 금강을 기준으로 호서, 호남 지역을 구분하고요. 문경세제인 조령을 기준으로 영남지방을 구분합니다. 자, 어때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러분 뭐 아산 이러면 어딘지 지도에서 찍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공주, 충남 공주 이러면 딱 찍을 수 있나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구분하였고 위치는 어디인지를 교과서 22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